안녕하세요. 애니를 사랑하는 애니맘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눈길이 가고 자꾸 생각나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말이에요. 청춘이라는 시절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만남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캔디는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서는 캔디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게 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거칠고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만인의 연인, 바로 테리우스의 등장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캔디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첫사랑 안소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간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요. 캔디는 안소니와의 추억이 남아있는 아드레이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기차에 몸을 싣고 자신의 고향 같은 포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캔디는 포니의 집 언덕 위에 서서 멀리 포니의 집을 내려다보며 외칩니다. 이제 거의 왔어, 안소니. 곧 포니의 동산 꼭대기야. 포니의 집. 안소니, 난 여기서 자랐어. 이 동산을 보며 큰 거야. 안소니, 이름은 묻지 못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동산 위의 왕자님을 꼭 찾고 싶어. 반드시 만날 날이 있을 거야. 안소니,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어. 자, 포니의 집까지 뛰어야지. 포니 선생님, 레인 선생님, 돌아왔어요. 이렇게 캔디는 외치며 마치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포니의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포니 선생님과 레인 선생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캔디를 따뜻하게 맞아주지요. 시간이 흘러 아드레이가에 첫눈이 내리던 날, 스테아와 아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안소니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배웅해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이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차고 안으로 들어가지요. 스테아는 자신있게 직접 만들었다는 자동차를 꺼내고 캔디에게 주려고 만들었다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캔디 인형까지 챙겨들고 출발하려 합니다. 그러자 굉음을 내며 자동차가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하지요. 캔디를 다시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스테아와 아치. 하지만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에 그들은 갑자기 멈춰서고 맙니다. 바로 윌리엄 큰할아버지의 집사 조르주에게 들킨 것이었어요. 조르주는 윌리엄 큰할아버지의 명령이라며 에드로이 큰할머니의 말씀도 있으니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전하지요. 그 말을 들은 스테아와 아치는 몹시 실망합니다. 포니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캔디에게도 조르주가 찾아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캔디 아가씨. 윌리엄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캔디는 안소니의 추억에 남아있는 레이크 우드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조르주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레이크 우드에는 이제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에드로이 큰할머니께서도 시카고 본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캔디 아가씨를 런던의 기숙사로 보내라는 윌리엄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며 스테아와 아치의 편지를 건네주지요. 아치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캔디, 잘 있었니? 널 찾아가려다 실패했어. 난 형의 엉터리 발명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군. 그래서 우리 먼저 런던에 가 있을게. 런던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스테아는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캔디, 너가 오지 않으면 런던 생활은 재미가 없을 거야.
런던에서 함께 공부할 날을 기다릴게. 스테아는 편지와 함께 줄을 당기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캔디 인형을 조르주 편에 보내왔어요. 조르주는 다시 한번 캔디에게 말합니다. 캔디 아가씨 잊지 마십시오. 아가씨는 아들의 집안의 가족입니다. 포니 선생님과 레인 선생님 역시 캔디를 설득하지요. 캔디는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안소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숙녀가 되고 싶어. 어디 있더라도 지켜봐줘. 캔디는 포니의 집 식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선상에서 맞이하게 되지요. 캔디는 선상 파티에 참석한 뒤 바람을 쐬기 위해 갑판으로 나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갑판 위, 그곳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캔디는 생각합니다. 안소니와 닮았어.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저 뒷모습이 너무 비슷해. 저 사람은 누구지? 캔디는 천천히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안소니와 닮은 옆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지요. 안소니? 그럴 리 없어. 금발도 아니야. 게다가 안소니보다 키도 더 커. 울고 있네? 캔디는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년의 모습에 놀랍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소년이 돌아보며 묻지요. 누구냐? 캔디는 당황하며 사과합니다. 죄송해요. 당신이 너무 슬퍼 보여서. 하지만 소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더니 캔디의 주근깨와 낮은 코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소년의 무례한 태도에 점점 흥분하며 받아치고 있던 캔디. 하지만 멀리서 자신을 찾는 조르주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그 소녀는 그런 캔디의 모습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더니 가볍게 웃으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흥분한 캔디는 조르주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자 조르주는 차분하게 대답하지요. 그란체스터님 말씀입니까? 영국의 명문 귀족 가문 도르님이십니다. 캔디는 황당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귀족이라고? 저런 애가? 뒷모습이 안소니를 닮은 것 같아서 놀랬는데 전혀 안 닮았어. 안소니가 훨씬 멋있었다고. 캔디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씩씩거리며 배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구에는 스테아와 아치가 마중 나와 있었고 캔디는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무척 반가워하지요. 그 순간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던 안소니를 닮은 그 소녀는 캔디를 흘낏 바라보더니 말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캔디는 성 바오로 학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닐과 이라이자 역시 그 학교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도착한 학원을 본 아치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소개하지요. 여기가 바로 감옥이야. 그리고 캔디는 남자처럼 엄격한 성격의 시스터 그레이 원장님과 만나게 됩니다. 특실을 배정받은 캔디는 윌리엄 큰할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라이자는 여자 기숙생들에게 캔디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하지요. 그 애는 천한 고아원 출신이야. 우리 집 견습 하녀에다가 마구간직이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양녀가 됐다니까. 분명 누군가를 속인 게 틀림없어. 내가 없었으면 안소니는 죽지 않았을 거야. 이라이자의 독한 말에 캔디는 앞으로의 기숙사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되지요. 캔디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생각에 잠깁니다. 좋은 가문의 아가씨들은 다 저럴까? 이 학원은 명예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어. 그러던 캔디는 문득 레인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다. 잘 기억해 캔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배려와 상냥함, 그리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 캔디는 포니 선생님과 레인 선생님을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성 바오로 학원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 이라이자의 장난 속에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캔디는 회색 제복을 입고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모두가 검은색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캔디는 깜짝 놀라지요. 아차!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지만 캔디는 꾹 참으며 예배에 함께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한창 진행되던 순간 갑자기 예배당 문이 꽝 하고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시스터 그레이 원장님은 놀란 목소리로 외치지요. 테리우스 지 그란체스터! 그 이름을 들은 캔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원장님은 늦게라도 왔으니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지만 테리는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난 시스터 그레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통칩니다. 뭐가 그렇게 우습지요? 그러자 테리우스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하지요. 그냥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겉으로는 다들 엄숙하게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비웃듯 내뱉는 말투에 시스터 그레이는 더욱 분노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러자 테리우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지요. 저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명령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웃음을 지은 채 다시 예배당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술렁이기 시작한 예배당 안에서는 학생들이 테리우스 G 그란체스터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지요. 캔디는 휴식 시간에 정원숲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스테아와 아치가 찾아옵니다. 캔디는 못다한 이야기도 있다며 저녁에 남자 기숙사로 찾아가겠다고 약속하지요. 규율이 엄격한 기숙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캔디는 걱정하지 말라며 웃어 보입니다. 그러자 스테아가 신신당부하지요. 우리가 불을 켜둘 테니까 그걸 신호로 찾아와. 하지만 절대로 옆방 특실로 잘못 들어가면 안 돼. 그러자 아치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나도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문 열자마자 뺨을 맞아 다툼이 일어날 뻔했어 라고 경고하지요. 캔디는 걱정 말라며 웃고는 두 사람과 헤어집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 시간 캔디는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늦게 자리에 앉게 되고 숙제도 전달받지 못해 숙제를 해오지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루이제라는 학생에게 묻지요. 캔디에게 프린트를 전달했나요? 그러자 루이제는 분명히 전달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차갑게 말하지요. 칠판에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쓰고는 따라 쓰라고 합니다. 캔디는 이 모든 것이 이라이자와 친구들이 장난치고 있음을 알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칠판에 선생님이 쓴 글을 지워버리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시스터 클라이스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잠시 캔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하지요. 나중에 직원실로 와서 프린트를 찾아가세요. 시스터 클라이스는 캔디를 다시 보게 되지요. 캔디는 당당하게 프린트를 받아들고 숲속에 누워 내용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닐이 친구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닐은 이라이자와 똑같이 캔디의 출생을 비웃으며 놀리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캔디는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닐을 향해 넌 조금도 안 변했구나. 어때? 좀 세졌니? 예전에 아드레이가에서 애니의 방문으로 장난치려던 닐과 다퉜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었지요. 그 말에 화가 난 닐은 친구들과 함께 캔디를 밀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고아가 어쨌다는 거야, 애송이 도련님.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지요.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말해, 응? 그 순간 테리우스는 닐의 멱살을 붙잡더니 그대로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닐과 친구들을 향해 말하지요. 이엔들 좋아서 고아가 됐겠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괴롭히는 건 비겁한 짓이야.
이어 차갑게 소리칩니다. 꺼져! 그 말에 닐과 친구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쳐 버리지요. 그 자리를 떠나려는 테리에게 캔디는 급히 다가가 말합니다. 고마워. 하지만 테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하지요. 필요 없어. 그리고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캔디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서 어쩌겠다는 거지? 설마 사랑 고백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주근깨 아가씨. 캔디는 그 말에 깜짝 놀랍니다. 배에서 만났던 일을 분명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테리는 계속해서 캔디를 놀립니다. 마구간으로 갈까? 거긴 둘만 있을 수 있다고. 어때? 캔디는 모처럼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장난만 치는 짓궂은 테리에게 결국 화를 내고 맙니다. 내 이름은 캔디스 화이트 안드레이야. 다음에 또 주근깨라고 부르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하지만 테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볍게 웃으며 요요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두가 사랑하는 테리우스의 등장이었어요. 캔디와 테리의 만남은 설렘보다는 상처 입은 두 사람의 만남에 가까워요. 캔디는 안소니를 잃었고 테리 역시 외롭고 반항적인 아이니까요.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였지만 어쩌면 그 역시 외로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를 테리우스. 그리고 캔디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를. 다음의 이야기에서는 테리우스와 캔디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